시세보다 무려 3억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또 서울에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한강 벨트예요, 여기가. 네네. 그리고 29년 8월에 가양 CJ 부지 개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에요. 오, 그래요? 이게 스타필드 빌리지인데 제2의 코엑스거든요. 6조 규모의 대형 개발이고요. 최저가가 7억 6,960만 원인데 저층인데 12억에 올라와 있고 진짜요? 네, 도망 좋다고 올라와 있는 매물이 14억 3천에 올라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흑동입니다. 꿀장산입니다. 선생님, 요즘 제 친구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근데?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의왕 아파트도 팔았잖아요. 6개월 만에. 낙찰받은 지 6개월 만에 단기 매도 성공했잖아요. 선생님 저분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같이 알아봤어요. 네. 근데 마음에 들면 너무 비싸고 음. 서울이니까 또 가격을 좀 낮추니까 입지가 떨어진다거나 너무 노후된 아파트거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결혼 정년기가 보통 한 20, 30대 이렇게 되는데 그 나이대에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산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그 물건이 그 친구분한테 소개하기에 정말 딱인 물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시세보다 무려 3억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그럼 제 친구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서울 아파트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물건 한번 같이 볼까요? 2023 타경? 23 타경? 2023 타경 103410이고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중앙 하이츠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6.48평이고 건물 면적이 전용으로 36.25평이라서 공급 평수 기준으로 45평이라서 와, 엄청 넓은 대형 평수 방 아파트예요.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와, 이게 23년도에 감정이 돼가지고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9억 6,200만 원의 감정가에 나왔는데 오, 이게 1회 유찰돼서 사실 24년도에 낙찰이 한 번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조금 장벽이 있네요.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는데 네. 최저가가 7억 6,960만 원인데 이게 왜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됐는지를 보면요. 보통 우리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되는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강제집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다시 이제 보증금을 환급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건데 네. 권리적인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딱 올 때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비록 나홀로 아파트지만 한강뷰가 뭔가 어설프게 살짝 보이지 않을까. 근데 벨트 중에 제일 비싼 벨트가 뭔지 아세요? 한강 벨트죠. 그쵸. 선생님께 좋아하시는 그 구찌 벨트 말고 네. 저 구찌 없습니다. 한강 벨트예요, 여기가. 네네. 한강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한강 벨트가 사실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긴 하는데 이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한강은 조금 비선호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강서구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강이 보이는 방향이 남쪽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게 현장을 와보니까 이게 한강뷰로 아파트가 지어지질 않았어요. 향 자체가 약간 동향에 가까운 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한강뷰가 안 나오고 심지어는 저 백이 이동 자체가 안쪽에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디귿자 모양으로 짓는다고 하면 101동하고 103동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102동은 한강이 보이게 그쵸? 이렇게 지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두 개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이게 하는 건가요? 공평하게. 어찌됐건 여기 와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강뷰 아파트 사겠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서 좀 관심을 갖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이제 최종 목표로 갖는 건 너무 좋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목표고 조금씩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지 설명 한번 해줄래요? 네, 9호선 양천 향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못 걸어가겠네. 네. 가장 가까운 탑산초등학교 도보 8분 거리, 성재중학교 5분 거리에 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한강이 바로 앞이고 한강공원 산책로가 옆에 있어서 운동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는 올림픽대로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29년 8월에 가양 CJ 부지 개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에요. 오, 그래요? 이게 스타필드 빌리지인데 제2의 코엑스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 중에 역대 최대인 6조
규모의 대형 개발이고요.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지하 통로로 바로 연결될 예정이고 업무 판매 시설이 강남 코엑스의 1.7배예요. 이런 게 집 근처에 있다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입지는 제가 한번 쫙 들어봤는데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164세대라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평수는 한 가지 타입만 있고요. 다 대형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실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작년 12월에 13층인데도 너무 저렴하게 팔린 실거래가 있어요. 얼마에 거래됐나요? 7억 4천만 원에 팔린 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거래 유형이 요즘에는 다 나와요. 중개로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직거래로 거래가 됐는지 이 오. 내용이 나오는데 7억 4천짜리 매물은 직거래더라고요. 이건 뭐 정확하게 내부 사정이라 잘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 시세가 그래도 한 10억은 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면 한 30%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3억 원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가능성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딱 2개월 차이 나는 작년 10월에는 1층이 9억 5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정상적인 시세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10억 이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5층, 9층도 다 작년에는 11억 5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KBS 시세는 10억 6천만 원이거든요. 감정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KB 시세가 10억 6천이면 네. 와, 이거 레버리지 기가 막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 가서 정확히 시세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시세만 언뜻 봐도 보수적으로 10억에서 한 11억은 충분히 갈 것 같긴 했네요. 네, 저희 물건이 또 2층이다 보니까 사실 좀 1층보다 못할 수 있는 게 2층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2층에 또 매력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호가를 또 보면은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 저층인데 12억에 올라와 있고 진짜요? 네, 조망 좋다고 올라와 있는 매물이 14억 3천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조망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있는 101동하고 103동이 네. 약간 동향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스듬히 고층은 한강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좋은 전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두 개 동을 동향으로 뺀 게 두 개 동을 다 한강이 보이게끔 배치를 참.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예, 조금 네. 이해가 돼요. 뭐 저는 뭐 건축 설계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전세는 뭐 4억에서 6억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서 여쭤보는 걸로. 이 물건이 어차피 공동연관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아파트가 99년산이에요. 네. 2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되게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낮이긴 하지만 네. 지상에 주차장이 널널해요. 164세대인데 주차 공간은 324대가 가능해서 와, 거의 한 세대당 2대씩 가능한 거네요? 2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비를 안 맞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지상에 아무것도 없나? 진짜 얼마에 팔리는지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일단 KB 시세도 10억 6천이나 네.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하고 그러면은 투자금 많이 안 들이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한번 가보시죠. 가봅시다. 추우니까 가봅시다. 거래는 한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일단 매매 내놨다 거래가 안 되니까 또 1호라인이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은 조금 안 편해요. 그 전에는 얼마에 내놨었어요? 이방면으로? 이게 막 10원 넘게 내놨었죠. 근데 그 전에 뭐 8억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매각허가 취소돼가지고 다시 나왔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 보면 돼요? 8억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수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여기 남양으로 16층이 11억 1,500이 됐는데 수리된 집에 비스듬하게 한강이 보이긴 해요. 여기 말고 위에. 잘 보이죠. 16층이 오래된 거잖아요. 이거 앞에 해도 이렇게 잘 보이잖아. 여기는 사장님 102동이 제일 좋아요? 102동 103동 앞에 가린 게 없으니까 근데 102동은 한강은 안 보이지 않아요? 뒤에서 보여요. 작은 방이랑 주방 막 그런 게 보여요. 103동이 그러면 좀 괜찮긴 하겠네요. 그렇죠. 3호 라인이 좋죠. 101동도 3호 라인 나왔고요. 동보다는 라인이 중요하군요. 혹시 이거 뭐 전세로 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6억에서 6억 사이 받지 않을까요? 6억 정도? 수리한 거 기준으로? 네. 8억 4천에 받았었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이 호수를 떠나서 이 아파트는 조금 그래도 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나중에. 꿀동사님. 네. 이게 너무 좀 아쉬운데요? 어떤 게 아쉬우세요? 층이 낮기도 한데 네. 이게 배기동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1호 라인이 지금 해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향 자체는 남동향인데 음. 앞에 아파트 때문에 일조량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보다 보니까 거실 쪽은 거의 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01동하고 103동이 1호 라인이 거의 쥐약이에요. 맞아요. 동보다는 이제 후 라인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3호 라인은 이제 한강 뷰
뷰가 이렇게 쫙 나오니까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가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니 그쵸. 않을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샤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45평이나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래도 한 4천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올수리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꿀동사님 이거 어느 정도의 낙찰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수리를 했을 때 기준 전세는 한 6억대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네. 이게 10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경매로 나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실제로 지금 층 좋고 향 좋은 거는 한 11억 5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매도는 뭐 당연히 10억 아래여야 될 것 같고, 전회차 낙찰받은 금액이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한 8억대 뭐 한 초중 그 정도로 낙찰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취득세 내고 이러면은 네. 취득 원가 자체가 한 9억대 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대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세 6억 세팅하고 후순위 한 2억 4,800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하면 내 돈을 한 5천에서 6, 7천 사이로 투자를 해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이 아파트 장점이라고 한다면 KB 시세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뭐 거기에 80%까지 후순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급 물건은 아니지만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고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쵸. 향도 좋고 층 좋은 거랑 3억 정도 싸게 받으면 그쵸.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 저층이고 뭐 이런 층도 다시 좋은 층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저렴한 돈으로 대형 평수를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딱 맞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친구한테 추천하기엔 아파트 평수가 너무 커. 그러게요. 신혼부부한테 조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45평이라 네. 4식구, 5식구 정도 살기에 되게 좋은 평수인 것 같고, 둘이서 살기에는 거의 대거리겠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또 낙찰 받았어요. 점유자가 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계속 받아주진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 특별한 건이 생기지 않는 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걸 하면 어떡할까가 조금 저는 그러면 걱정이에요. 보증금을 받지 말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값이 오르긴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도 받지 않고 보증금 10%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최고예요. 오늘 한강 뷰의 꿈을 갖고 강서구 가양동에 왔는데요. 네. 아쉽게도 한강뷰는 코스하고 햇빛도 안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 또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투자할 만한 그런 좋은 물건들 많이 가져올 거고, 다음에 꼭 제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말 고객층도 다양하고 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 다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물건을 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동네의자 흑도 꿀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